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의 아테네 여행을 소개할 이승철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아티카 평원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리스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아테나이, 현대 그리스어로는 아티나이, 구어로는 아테네입니다. 이름은 시외의 소호신 아테나 여신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첫 번째 여행지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문명으로 높은 도시를 뜻하며 아크로폴리스 안에 헤로데스 아티쿠스 소극장, 파르테논 신전, 디오니소스 극장, 아고라 등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1인 10유로라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로 오르는 길목에 있는 헤로데스 아티쿠스 소극장은 음악당 겸 극장으로 디오니소스 극장에 비해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온전한 형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61년 로마에서 귀화한 정치인인 아티쿠스가 세웠다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으로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448년부터 기원전 432년까지 당대 최고의 조각가와 건축가의 설계로 16년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스 양식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며 얼핏 보기에는 직선과 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곡선과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둥의 간격을 균일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시각효과에 따라 다르게 조절하는 등 사람의 착시까지 감안하여 곧바르고 균일하게 보이는 과학적인 건축법을 이용했습니다. 디오니소스 극장은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극장이며 연극이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광장으로 민이나 재판, 상업, 사고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공적인 의사소통이나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입니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는 아크로폴리스의 정문 역할을 하는 프로필라이아와 아테네 키케 신전, 파르테논 신전, 에르크테이온 신전의 유물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입장료는 5유로이며 24번, 40번, 57번, 103번, 106번, 108번, 111번 버스를 타고 마크리아니 정류장에서 차후 도보로 이동하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로마 제국 시대까지 11,000여 점의 강대한 유물이 전시된 최대 박물관입니다. 입장료는 12유로입니다. 이 박물관 안에서는 미케네 문명의 아가멤논의 황금 가면, 아르카익의 니칸드레의 크레 조각상, 스핑크스 조각상, 아르테미시온의 포세이돈 청동 조각상, 바르바케이온 아테나 여신 조각상, 아프로디테 비너스 조각상, 아르테미스 조각상, 아우구스투스 청동 조각상과 다양한 도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행지는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입니다. 기원전 329년부터 아테나 여신을 위한 축제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며 1896년에 최초 근대올림픽이 열렸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입장료는 5유로이며 이곳에 입장하며 관중석에도 앉아볼 수 있고 트랙 위도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관리학과 20학번 이유빈입니다. 저는 그리스 투어 중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그리스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아테네 여행의 두 번째 일정 계획과 간단한 경비 조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아테네 여행 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간단한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테네는 쉥겐 조약을 적용하고 있어 90일간 무비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이곳의治안이 어떤지 잘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시차는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서머타임에는 그리스가 한국보다 6시간 느리고 그 외의 기간에는 7시간이 느린 곳입니다. 아테네에 여행을 간다면 5월에서 6월, 9월이 성수기로 여행의 최적기라고 합니다. 11월에서 3월은 비바람 때문에 페리 운행이 중지되고
섬의 대부분 숙소와 식당이 문을 닫는 비수기를 맞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회용 교통권이 약 1,800원, 숙박시설은 1박 10만원 이상이며 공공화장실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유료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테네의 유명 명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들의 왕인 제우스를 위해 만든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인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입니다. 이 관광지의 업무 시간은 8시부터 15시까지이며 가격은 약 6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이 신전의 특징은 가로 41m, 세로 108m, 높이 17m의 규모로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267년 훈족의 침략으로 훼손되고 테오도시우스 2세 때에는 바실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재료로 또 티르키예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모스크 재료로 사용되면서 지금은 15개의 기둥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 기둥 하나는 태풍에 의해 무너진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정만대에서 보면 그 형태가 잘 보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있는 3개의 언덕 중 가장 높은 언덕인 필로포포스 언덕입니다. 이 관광지는 이용시간 없이 입장료도 별도로 받지 않고 있어 관광에 부담이 없는 곳입니다. 필로포포스 언덕은 115년에 고대 아르메니아를 다스렸던 율리우스 안티오쿠스 필로포포스 왕자가 죽은 후 기념비가 이곳에 세워지면서 필로포포스 언덕으로 불리우게 됐습니다. 필로포포스는 아테네 시민으로 살며 존경을 받던 명망 높은 인물이었으며 꼭대기에 그를 기리는 12m 높이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에게해와 아크로폴리스의 전망을 보기 위해 많은 여행자가 찾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산타그마 광장으로 구시가지와 그리스 국회의사당 사이에 위치한 광장으로 정치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것도 시간과 입장료의 부담이 없이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신타그마 광장은 그리스 왕국이 시작한 그리스 티르키예의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비석이 국회의사당 앞 광장 벽에 세워져 있습니다. 에브조네스라고 불리는 의장병들이 이 비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시간 정각마다 털 방울이 달린 신발을 신고 딱딱 소리를 내며 독특한 모습으로 구대식을 진행하는데 관광객에게 특별한 볼거리라고 합니다. 안토니스 베나키가 생전에 수집한 12만 년 점의 방대한 개인 소장품을 전시한 박물관인 베나키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의 영업시간은 수요일, 금요일에는 10시부터 18시, 목요일, 토요일에는 10시부터 24시까지, 일요일에는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9유로입니다. 베나키 박물관은 유로파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문화단체 중 하나인데 모든 역사적 시대와 지리적 지역의 다양한 문화가 아테네 전역과 그 너머의 장소 네트워크를 통해 현대 미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20세기까지 그리스 세계의 역사와 예술을 4개 층에 걸쳐 6,000여 점의 유물들을 통해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드리아누스의 문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기원 후 131년에 만든 문입니다. 기존의 아테네에서 도시를 확장하는 하드리아누폴리스를 건설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폭 2.3m, 높이 18m의 규모로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치에서 아크로폴리스 방향 쪽에는 이곳은 아테네, 테세우스의 고대 도시, 반대쪽에는 이곳은 하드리아누스의 도시, 테세우스의 것이 아니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로마인인 하드리아누스 자신이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를 뛰어넘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기원전 19세기에서 11세기 로마 시대의 고대 아고라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든 아고라인 아테네 로마 아고라입니다. 이곳의 영업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이며 성금요일에만 12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6유로입니다. 대표적인 건축은 줄리우스 퀘사르와 아누구스투스 시대에 만든 오데옹으로 아그리파가 기원전 15세기에 만든 콘서트장입니다. 라고라의 서쪽에는 기원전 11세기에 지어진 아르케제티스의 문이 있는데 전면부만 남아 있습니다. 북쪽에는 초기 교회 터 위에 세운 페티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아그리파의 조각상과 거의 온전한 형태를 볼 수 있는 바람의 탑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외여행 중 가장 큰 예산이 필요한 항공권 예매를 위한 경비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략 10월 24일에 출발하여 11월 1일까지 일정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 아테네로 가는 편의 항공권은 한 번의 경유가 필요하여 총 16시간 45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테네에서 한국으로 오는 편의 항공권은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총 21시간 10분 정도 소요로 예상했습니다. 1인당 왕복 가격은 164만 100원으로 시간 대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측정했습니다.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여행에 있어 숙소 선정은 필수 사항인데 성수기에는 평소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수기에는 모든 숙박시설에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서치를 통해 좋은 숙소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아테네에 위치한 플라카 호텔이 위치나 시설적인 면에서 좋은 숙소로 결정했습니다. 숙소에서 보이는 뷰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전경을 담아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조식 서비스나 라운지 바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이 여행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먹어봐야 할 음식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기로스는 피타빵에 구운 돼지나 닭, 양, 소, 고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넣고 감자튀김, 토마토, 양파와 차지키 소스를 뿌려 돌돌 말아주는 음식입니다. 수블라키는 꼬치에 끼운 돼지나 닭, 양, 소고기 등의 그리스식 꼬치구이로 저렴하게 먹기에 가장 좋은 메뉴입니다. 차지키는 요거트에 오이, 마늘, 올리브 오일, 향신료를 섞은 디핑 소스로 모든 음식에 잘 어울립니다. 스타포디티스카라는 해풍에 살짝 말려 올리브 오일을 발라 구워내는 음식으로 주로 전체 요리나 술안주입니다. 돌마데스는 티르키예가 본고장인 요리로 다진 고기, 양파, 가지 등을 버무려 포도잎에 싸서 찐 음식입니다. 파스티치오는 이탈리아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고기나 생선을 파스타와 함께 오븐에 구워낸 음식을 말합니다. 아테네에서의 명소 탐방이 지루하게 느껴졌다면 이색적인 활동들을 경험해보는 것도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아테네 자전거 투어로 아크로폴리부터 필로포포스 언덕까지 아테네의 각 명소들을 자전거 투어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테네 보트 투어로 아테네 해안을 따라 크루즈 여행을 하며 그리스의 식사와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야외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의 산토리니에 대해서 소개할 오성민이라고 합니다. 산토리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어서 산토리니의 여행지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리니는 에게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스 본토로부터 남동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산토리니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건조 기후이고 여름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산토리니는 원래 하나의 큰 섬이었는데 기원전 1500년경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 섬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가운데 바닷물이 차오른 칼데라가 되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원형을 이루며 남은 흔적들이 각각의 섬이 되었고 산토리니라는 이름은 이러한 작은 섬들이 모인 군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주로 가장 큰 섬인 본섬 티라를 의미합니다. 티라라는 이름은 기원전 10세기경 정착민이었던 스파르타의 티라스로부터 따온 것이고 산토리니라는 이름은 1153년 베네치아인으로부터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산토리니의 교통인데요. 산토리니 섬 내에서는 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스 본토에서 섬으로 가는 경우에는 페리나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토리니의 관광지 및 공공기관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여름에는 더 길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또 산토리니의 물가는 한국과 대비해 식료품은 저렴한 편이고 외식 비용은 비슷하며 교통비는 약간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숙박은 평균 1박에 10만원 이상이며 성수기에는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산토리니에서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가 편리하고 카드만 가능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공공화장실은 대부분 0.5에서 1유로로 운영시간은 관광지의 개방시간을 따릅니다. 이어서 산토리니의 여행지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크로티리 유적지입니다. 아크로티리 유적지는 기원전 165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일어난 화산 폭발로 인해 화산재와 진흙에 묻혔던 청동기 시대 미노아 문명의 유적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1967년부터 발굴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유적을 통해 당시 산토리니 섬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크레타와 교류했고 2, 3층의 건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도시는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도시였고 수세식 변기가 있는 집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유물은 산토리니 선사시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니 유적지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방문하기를 추천합니다. 입장료는 12유로이고 3월 6일, 4월 18일, 5월 18일, 9월 마지막 주말 등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피라 마을입니다. 피라 마을은 산토리니 섬의 중심지로 섬 이름이자 군 이름이기도 한 티라라고도 불립니다. 피라 마을 시내 서쪽 절벽 바로 아래에 구 항구 및 그쪽으로 향하는 케이블카가 자리하고 있어 산토리니 본섬 이외의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이곳을 이용하게 됩니다. 마을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형마트가 몇 개 있고 산토리니 각지로 가는 버스가 이곳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곳에 숙소를 잡으면 편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상점과 식당, 술집 등이 밤늦게까지 활발하게 영업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세 번째는 이하 마을입니다. 이하 마을은 피라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이동하며 방문할 수 있는데요. 이하 마을은 산토리니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화 같은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섬의 정망이 아름다운 곳으로 해질 무렵의 경치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절벽으로는 파란 지붕과 하얀 벽을 가진 집들과 교회가 옹기종기 지어져 있는데 매우 그림 같아서 영화나 광고에 자주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고대 티라 유적입니다. 고대 티라 유적지는 카마리 비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면 갈 수 있는데요. 페리사 해변과 카마리 해변 사이에 솟아있는 곳으로 해변은 물론 공항까지 한눈에 들어올 만큼 전망이 뛰어납니다. 기원전 9세기경부터 비잔틴 시대까지 약 1000년 이상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도시의 유적으로서 현대에는 토대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정상에는 아기오스 스테파누스 교회가 있는데 산토리니에 있는 교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월요일과 동절기에는 휴가 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마리 해변입니다. 카마리 해변은 피라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산토리니 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해변으로 고대 티라산을 끼고 있으며 검은 모래가 특징입니다. 분위기가 아늑하고 해수욕하기에 좋아 페리사 해변에 비해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전통식 수블라키 등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타베르나 등이 매우 많아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산토리니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스 자킨토스 발표를 맡은 중국어과 유지은입니다. 자킨토스 섬은 고대 프리기아 왕국을 지배했던 왕 다르다너스의 아들의 이름에서 유래된 섬입니다. 자킨토스는 90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고 아테네 지역에 비해 안전한 편이지만 소미치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킨토스는 서머타임이라고 해서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그리스가 한국보다 6시간 느리고 그 외 나머지 기간에는 그리스가 한국보다 7시간 느립니다. 자킨토스는 유로를 사용하며 한국 대비 물가가 저렴합니다. 현지에서는 현금보다 카드 사용이 보편적이므로 현금은 최소한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에서 3월은 비바람 때문에 페리 운행이 중지되고 섬의 대부분 숙소와 식당이 문을 닫는 비수기를 맞아 이 시기에는 여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성수기인 7월에서 8월은 체감 기온이 35도를 넘는 뜨거운 날이 지속되므로 초성수기 전후인 5에서 6월, 9월이 여행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압은 220V를 사용하므로 돼지코는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킨토스의 관광지와 공공기관은 8시에서 4시까지 운영되며 여름에는 더 길게 운영하는 편입니다. 은행과 상점은 평일과 주말별로 운영시간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킨토스의 식료품은 한국보다 저렴하지만 외식 비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약간 비싸고 숙박비도 1박에 10만원 이상을 호가하며 성수기에는 더 비싸다고 합니다. 자킨토스 여행 시 구글맵을 활용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 루트, 버스 정류장 등 모든 정보를 가장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예약할 경우 10% 할인과 모바일 티켓을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스의 국가코드는 30입니다. 그리스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0082를 입력하고 전화번호 맨 앞에 0을 제외하시면 바로 전화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카드만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수수료가 적습니다. 공공화장실은 대부분 유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통 0.5에서 1유로의 돈을 냅니다. 운영시간은 관광지 개방 시간에 따르지만 대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정도입니다. 만약 자킨토스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이용하신다면 이곳에서 렌트카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 업체인 허츠와 ABIS, 트리피티는 공항 내에 입점되어 있고 공항 주위로 여러 렌터카 건물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렌트를 하지 못한다면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보통 13유로입니다. 만약에 짐이 있으면 짐 추가를 해서 15유로를 받습니다. 다른 섬에 비해서 택시 요금도 저렴한 편입니다. 자킨토스 섬의 관광지로는 심랩 비치 전망대가 있는데요. 자킨토스 섬 관광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 밀매를 했던 배가 자초되어 버려진 곳이 관광지화가 되어 심랩 비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가면 심랩 비치에 그림자가 지니 오후 2, 3시 이후로 방문해서 그림자 없는 심랩 비치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로는 케팔로니아 섬 투어가 있는데요. 자킨토스 섬 북쪽에 있는 케팔로니아 섬을 하루 동안 투어하는 것입니다. 멜리사니 동굴을 보는 것이 이 관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동절기에는 이 동굴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수기에도 월, 수, 금에만 투어를 운영하고 있어서 날짜를 잘 맞춰야 합니다. 항공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킨토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스나 페리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아테네의 키피소 터미널에서 자킨토스 버스 터미널엔 버스가 있습니다. 페리표는 인터넷으로 사전에 구입하거나 킬리니앙에서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8시에서 8시 반 버스를 타면 1시 반에서 2시 정도에 도착합니다. 성 비수기에 따라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버스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게소에서 30분간 정차합니다.
요금으로는 버스표는 28.6유로, 킬리니에서 자킨토스 구간입니다. 페리표는 편도로 8.9유로, 왕복시 할인됩니다. 소요시간으론 아테네에서 자킨토스는 6시간, 페리 1시간 포함입니다. 파트라스에서 자킨토스는 2시간 20분, 페리 1시간 포함입니다. 예약은 인터넷 주소로 확인하시면 되고, 자킨토스 버스터미널은 아테네, 파트라스, 테살로니키행 버스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킨토스 내의 버스표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솔로모스 광장까지 1.1km 정도로 도보로 갈 수 있습니다. 자킨토스 항구 킬리니 이구메니차 행 페리가 있습니다. 항구에서 솔로모스 광장까지 1.3km로 도보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항공편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로 자킨토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킨토스 구시가지의 주요 메인 스트리트는 총 1km로 다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면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킨토스 당일 여행 코스를 표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나바지오 해변은 소요시간 3시간, 이동시간 30분, 이동은 보트로 합니다. 고르미 마리에스항, 소요시간 10분, 이동시간 27분, 택시로 이동합니다. 나바지오 전망대, 소요시간 1시간, 이동시간 53분, 택시로 이동합니다. 시말로스, 소요시간 1시간 30분, 이동시간 2분, 도보로 이동합니다. 자킨토스 구시가지, 1시간으로 하루면 다 돌아볼 수 있는 여행지 코스입니다. 자킨토스의 추천 음식점입니다. 앞서 말한 표의 시말로스, 자킨토스에서 가장 멋진 인테리어에 분위기 좋고 맛도 좋은 식당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태양의 후에 드라마 출연진들이 식사를 했던 곳입니다. 오픈은 12시에서 밤 1시까지 하고요. 예산은 10유로에서 20유로 이상 가지고 가면 됩니다. 추천 음식점 두 번째로는 스파르타 코스가 있는데요. 신선한 해산물을 파는 음식점입니다. 1인 식사가 가능합니다. 예산은 10에서 20유로 이상이 필요하고 오픈은 8시부터 12시쯤에 문을 닫습니다. 추천 음식점 세 번째는 타베르나 디미트리스입니다. 유쾌한 주인 아저씨의 입담이 매력적인 식당이며 해산물 전문 식당으로 두 사람이 방문하기 좋습니다. 예산은 앞서 음식점들과 똑같이 10에서 20유로 이상,